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가 글로벌 현상이 된 사연이란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미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정치 이슈를 많이 다루는 이 매체가 이 영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이 영화의 미국 사회 영향력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다분히 두 가지 논점이 느껴집니다.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한류의 영향력은 아시아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고, 두 번째 시각은 한인 이민자들이 고국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란 시선에서 이제 이민사회가 한류를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인식받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기 영화는 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리믹스하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프 양은 황금 스크린, 아시아계 미국인을 만든 영화들의 저자입니다. 제가 K-POP 데모넌트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살 조카 시에나 덕분에 대만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시작됐습니다. 내키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남으려면 꼭 봐야 해. 그녀는 최근 본 영화 목록 메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말합니다. 나와 20살 아들은 영화를 보는 건 데모에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라고 힘없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90분 후 우리는 쇼의 강렬한 파워 발라드인 골든을 우리만의 바리톤 버전으로 부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대강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데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시청자들이 1억 600만 번 이상 시청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기강의 데뷔작인 이 작품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끝판왕이죠. 이 영화는 초연 이후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적하는 93개국에서 모두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두 아이돌 그룹, 악당과 싸우는 판무파딸 헌트릭스와 그들의 라이벌이자 지옥에서 온 멋진 녀석들 사자보이즈는 스포티파이 역사상 미국 청취자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차트 순위를 기록한 남녀 K-POP 그룹이 되었습니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 곡이 스트리밍 순위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실제 슈퍼스타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조차 아직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만으로 이 영화가 문화적 이종표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차를 예약했는데 중년의 대만 여성 운전자가 차 스테레오로 K-POP 데모넌터스 사운드 트랙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서툰 중국어로 운전기사가 선택한 음악에 대해 언급했더니 죄송하지만 제 차에 계시려면 이 음악을 꼭 들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여름 태풍을 뚫고 달리는 동안 즉흥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엄청난 인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흔히 볼 수 있는 인디 영화와는 다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했지만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개봉 첫 주 920만 뷰라는 비교적 적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화의 홍보 활동에도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K-POP에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K-POP을 훨씬 넘어서는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 관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시선을 사로잡고 그 과정에서 귀에 맴도는 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 지역에 블랙핑크가 있다는 말이 의학적 진단처럼 들리는 시청자들조차 즐길 거리를 찾았습니다. 관객층이 확대된 이유는 영화 제작진 중 상당수가 북미에 사는 아시안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태평양 양쪽에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어 직관적으로 두 문화권의 취향에 벤다이어그램에 나타난 대로 겹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입니다. 태어난 출연진은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과 캐나다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의 대사와 톤, 억양 그리고 표현은 북미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역사와 대중문화에 대한 깊고 섬세한 존중을 반영하는 디테일과 배경 지식을 통해 진정한 한국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계 이민자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영화에서 작지만 유쾌한 역할을 맡은 배우 데니엘 데 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활용함으로써 K-POP 데모넌터스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할리우드에서 K-POP 데모넌터스가 극히 드물게 되었지만 머지않아 덜 드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어떻게 진정성 있고 독창적인 아시아 스토리의 통역자이자 세계화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컨텐츠가 바다를 건너 전파될 때 종종 발생하는 화이트워싱이라는 낙인 없이 이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란 블루스 리가 아시아계 미국인 스토리텔러가 두 문화를 융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이유. 우리는 이 약속을 줄곧 기다려왔습니다.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한 전세계 배우들이 출연하는 아시안 어벤져스와 같은 흥행작들을 통해 이 약속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적인 흥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마존 스튜디오는 데니얼 데 김이 제작 및 주연을 맡고 서울에서 촬영을 마친 강렬한 스파이 스릴러 시리즈 버터플라이의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방탄소년단의 매니지먼트 겸 제작사인 하이브가 파라마운트와 협력하여 한국계 미국인 영화 감독 벤슨 리가 연출을 맡고 K-POP 데모넌터스에서 조이역을 맡은 유지영과 애틀란타 출신의 K-POP 스타 에릭남이 출연하는 K-POP 세계를 배경으로 한 장편 영화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계나 할리우드 모두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런 변화가 눈에 띄네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더 잘 못하세요라고 비웃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대중문화의 세계적 리더가 되고 싶어 하면서 우리처럼 이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자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 공동체가 그들이 입양한 고향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모두의 문화적 상업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할리우드는 결국 이민자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들의 타고난 문화적 융합 감각은 미국이 대중문화를 장악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겹치는 정체성을 세계적 성공 비결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점점 더 진정한 데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당신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미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이에요. 밴드가 허구이고 애니메이션이든 허구이고 1960년대 인물이든 말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영화를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점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는 사실 때문에요. 13살 딸들은 너무 부끄러워 보여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기사 때문에 어젯밤 재미삼아 한번 보기로 했죠. 딸들의 평은 생각보다 훨씬 덜 부끄러웠고 사실 꽤 최고였어요. 남편과 저도 특히 멋진 사운드 트랙 덕분에 재밌게 봤어요. 방금 봤는데 정말 끝내줬어요. 보컬은 정말 최고였어요. 스토리는 좀 그렇지만 음악은 최고였어요. 호랑이의 화분도 정말 잘 만들었고요. 8살짜리 조카가 저번 밤에 이걸 시청하라고 시켰어요. 15분쯤 후에 잠들기 전에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처럼 조카가 너무 좋아해요. 이건 못 봤어요. 호텔 델루라랑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재밌게 봤어요. 한국 작가들 중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호기심에 K-POP 데모넌터스라는 영화를 찾아봤는데 실망했다는 표현은 절제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대부분의 팝 음악이 보여온 반복적인 평범함을 지닌 대중문화의 매력을 저는 이해합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토요일 밤에 볼 다음 작품은 이거예요. 틀림없어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고 이 드라마도 봤는데 지루하더라고요.
저는 60살이지만 딸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케이팝을 듣고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이거 듣기 시작하면 클래식 록 음악 못 듣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더군요. 비웃었지만 결국엔 사실이었습니다. K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K드라마만 봅니다. 줄거리도 너무 심오하고 연기도 정말 사실적이에요. 좋은 드라마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1989년에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23살 딸아이가 같이 보자고 했고 17살 딸아이도 같이 봤는데 정말 푹 빠졌어요. 며칠 동안 귓가에 맴도는 노래들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며칠 전 12살 사촌이랑 쇼핑하다가 헬로키티 같은 쇼핑몰에서 소다팝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웨즐리에 사는데 정말 좋은 동네죠. 저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아빠입니다. 놀라운 노래, 골든, What is sound like, 소다팝, 테이크 다운, 유어 아이돌, 음악이 너무 좋고 영화 애니메이션도 훌륭해요. 넷플릭스에서 미국산을 피하고 한국어로 된 한국 드라마는 영어 자막을 보면서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듣는 걸 좋아해서요. 친구나 가족들이 극찬하면 K-POP 데모넌터스도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키찬은 브루스리보다 훨씬 더 큰 스타이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도 잊지 마세요. 한국 창의성의 또 다른 사례죠.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제 댓글을 소개할 때도 30%는 부정적인 댓글이 있는데 부정적인 댓글 대부분 대만, 일본, 중국 이민자처럼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한류가 자신들의 자존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고국 문화가 아니라 한류가 커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모순적인 감정을 지닌 듯 보입니다. 어쨌든 댓글을 보면 여전히 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매체의 기사를 보고 보겠다는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는 꾸준히 시청되며 한류를 더 미국 사회에 알릴 듯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